검기에 을을 묻는 검, 마도와 내통한 죄로 찬명에 처한다. 무림맹주, 천태왕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수천 명의 무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무결은 무릎을 꿇은 채 처형대 위에 서 있었다. 손목과 발목을 묶은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은 20년간 충성을 바친 주군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었다. 맹주, 아니, 천태왕, 내 놈의 위선을 위해 나를 버리는구나. 진무결은 무림맹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맹의 질서를 위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파의 우두머리를 암살하고 이단의 무학을 익힌 자들을 숙청하며 때로는 정파의 위선자들조차 제거했다. 그의 검은 정의가 아닌 맹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그 대가로 월영검주라는 칭호와 함께 무림의 공포가 되었다. 하지만 맹주가 바뀌고 새로운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진무결은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맹의 과거를 묻기 위해서는 그가 사라져야 했다. 진무결, 내게 마지막으로 물으리라. 내가 마교의 현랑문과 밀통하며 맹의 기밀을 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냐? 천태왕의 질문에 광장의 무림인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누군가는 이미 확신에 찬 표정으로 진무결을 내려다봤다. 그들 중 대부분은 진무결이 맹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진무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허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맹주님, 말하라. 제가 마교와 내통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현랑문주의 편지와 내가 받은 은자 만냥의 증거가 있다. 그리고 천태왕이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3년 전 암살했던 청풍검객 소은아. 그는 마교의 첩자가 아니었다. 너는 맹의 명령이라 믿고 그를 죽였지만 실상 그것은 현랑문이 심어놓은 거짓 정보였다. 내가 이용당한 것이냐 아니면 공모한 것이냐? 진무결의 눈이 흔들렸다. 소은아, 그 이름은 그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진 죄책감이었다. 의협심이 강하고 무림의 미래를 고민하던 청년 검객. 진무결은 맹주의 밀서를 받고 그를 죽였다. 마교의 첩자라는 이유로.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 소은아는 당시 맹주파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를 제거하라는 명령은 천태왕 본인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그것은 맹주님, 당신이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있다. 천태왕이 손을 들어 진무결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모함일 뿐이다. 반면 내가 마교와 내통했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진무결, 너는 맹을 배신했고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증거라. 진무결은 피식 웃었다. 증거를 조작하는 것쯤이야 맹주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현랑문주의 편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은자 만냥 누군가의 장부에 이름 하나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 진무결, 내게 할 말이 있느냐? 진무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수천 명의 무림인.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구해준 자들이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제거한 사파, 무인의 원수를 갚게 해준 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동정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한 마리 사냥개가 쓸모없어져 처분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냉담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할 말은 없습니다. 진무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검은 모두 맹의 이름으로 휘둘렀습니다. 그것이 정의였는지 살인이었는지는 이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태왕을 똑바로 응시했다. 맹주님, 당신은 언젠가 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지면 삶아 먹히는 법이니까요. 불경제를 더하는구나. 천태왕이 손을 내렸다. 그 신호와 함께 처형집행인이 거대한 작두 옆에 섰다. 진무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르고 맑은 하늘, 아무런 대답도 없는 하늘. 만약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눈을 감았다. 저 위선자의 목을 베고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서걱 거대한 작두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며 내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진무결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무결아, 무결아, 정신 좀 차려봐라. 투박한 손바닥이 뺨을 거칠게 때렸다. 정신이 번쩍 드는 통증에 진무결은 눈을 떴다. 낡은 천장이 보였다. 나무로 엮은 석가래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다. 퀴퀴한 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그리고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있었다. 아, 아버지, 이놈아, 연습하다 말고 갑자기 헛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게냐. 사로방 놈들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기세인데. 진무결은 눈을 크게 떴다. 눈앞의 산에 진태산, 험상궂은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특유의 투박한 말투. 백운표국의 국주이자 진무결의 부친이었다. 과거의 진태산은 진무결이 20살이 되던 해에 사로방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표국의 이권을 모두 넘기고 3년 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일을 계기로 진무결은 가문을 떠나 무림에 발을 들였고 결국 무림맹의 사냥개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버지가 살아서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 진무결은 황급히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러운 피부. 하지만 기골이 장대한 20살 청년의 몸이었다. 손바닥을 펴보니 굳은 살은 있었지만 수천 번의 사륙으로 얼룩진 손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무결은 주변을 둘러봤다. 백운표국의 연무장. 그가 어렸을 적부터 검을 휘두르던 바로 그곳이었다. 벽에는 여전히 낡은 목검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자신이 연습하다 만든 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무결아, 너 정말 괜찮은 게냐? 진태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도 없는데 혹시 기운이 꼬인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아버지. 진무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 혼란스러운 빛이 사라지고 대신 예리한 광채가 피어올랐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사로방이 언제 온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이다. 놈들이 표국의 이권 70%를 넘기라고 했다. 안 그러면 진태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안 그러면 표국을 불태우고 우리 부자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개자식들, 철권진학이라 불리던 내가 이렇게 무력하다니. 진무결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태산은 한때 강호에서 이름을 날린 무인이었다. 철권문의 정식 제자로 강한 주먹으로 수많은 악인을 물리쳤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리면서 무공보다는 표국 경영에 전념했고 어느새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다. 아버지, 사로방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청룡문이다. 진무결의 눈이 가늘어졌다. 청룡문, 강남 일대를 주름잡는 대형 문파였다. 겉으로는 정파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온갖 더러운 일에 손을 대는 위선자 집단이었다. 전생에서 진무결이 무림맹의 사냥개가 되어 가장 먼저 제거한 세력 중 하나이기도 했다. 청룡문주 악천풍의 명으로 사로방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렇다. 놈은 강남의 모든 표국을 자기 수하로 두려한다. 우리 백운표국이 마지막 보루인 셈이지. 진태산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청룡문은 300여 명의 문도를 거느린 큰 문파다. 우리 표국의 표사가 고작 20명인데 맞서봤자 이길 수 있습니다. 진무결의 단호한 말에 진태산이 아들을 빤히 쳐다봤다. 무결아, 내 기계는 알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청룡문은 아버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진무결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로방이 오는 것은 오늘 저녁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술시에 온다고 했다. 그렇다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제게 표국의 표사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무기고의 열쇠도 주십시오. 무결아, 너 정말
아버지, 진무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늘 이후로 아무도 백운 표국을 우습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진태사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수천 번의 전장을 겪은 노장의 눈빛 같은 것이. 알았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내가 다치느니 표국 따위는 버려도 좋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무결이 연무장 한쪽에 꽂힌 목검을 뽑았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균형이 잘 잡힌 검이었다. 그는 가볍게 검을 휘둘렀다. 쥐익!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연무장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 진태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들이 내뿜는 기세가 심상치 않았다. 이것은 살기. 진무결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전생의 내공은 없었다. 하지만 몸에 새겨진 검법의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수천 번의 실전에서 단련된 검의 원리, 생사의 기로에서 터득한 필살의 기술들이 모두 머릿속에 선명했다. 내공은 약하지만 검법과 경험은 그대로다. 그리고 진무결은 손을 펴고 오므렸다. 20살의 젊은 육체, 전생에서 40이 넘어 처형당했던 그에게 이 젊고 강인한 몸은 엄청난 자산이었다. 사로방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무결아, 표사들을 모았다. 진태산의 말에 진무결은 연무장 밖으로 나갔다. 표국의 안뜰에는 20여 명의 표사가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30, 40대의 중년이었고 몇몇은 젊은 청년들이었다. 그들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얘들아, 우리 아들 무결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진태산이 표사들에게 말했다. 표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진무결을 바라봤다. 평소 무결은 호기는 있지만 실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가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인가? 진무결은 천천히 표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 사로방이 올 것입니다. 표사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로방은 청룡문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표국은 청룡문의 수하가 될 것이고 우리는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련님, 청룡문은 한 표사가 입을 열었다. 진무결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청룡문이 강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오늘 오는 것은 청룡문이 아닙니다. 사로방입니다. 진무결이 표사들을 둘러봤다. 사로방의 인원은 약 50명. 그중 무공을 익힌 자는 30여 명입니다. 우리보다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은 실력 없는 잡배들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든 표사 하나가 물었다. 진무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검을 들어 올렸다. 제가 여러분을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사들이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어떤 이는 기대 반 불안 반의 표정을 지었다. 도련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련님의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싸움인데 지휘관을 믿지 못한다면? 당연합니다. 진무결이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누구든 나와 보십시오. 제 실력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모두 덤벼도 좋습니다. 표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 명의 청년 표사가 앞으로 나섰다. 도련님, 저 강철이 상대하겠습니다. 강철은 백운 표국에서 가장 젊고 실력 있는 표사였다. 이제 막 25세가 된 그는 보통 수준의 무공을 익혔고 실전 경험도 풍부했다. 좋습니다. 덤비십시오. 진무결이 목검을 들었다. 강철도 자신의 돌을 뽑았다. 실례하겠습니다. 강철이 몸을 날렸다. 그의 도법은 단순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표사로서 수많은 산적과 싸우며 익힌 실전 도법이었다. 하지만 진무결의 눈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다. 공격 각도 35도, 속도는 보통, 변화 가능성은 없다. 진무결은 반걸음 옆으로 비껴섰다.
강철의 도가 허공을 갈랐다. 동시에 진무결의 목검이 움직였다. 탁! 목검이 강철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다. 강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돌을 놓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차가운 목검이 자신의 목에 닿아 있는 것을 느꼈다. 항복하겠습니다. 강철이 두 손을 들었다. 주변의 표사들이 입을 벌렸다. 단 한 번의 단 한 번의 교환으로 백운 표구 최강의 청년 표사가 제압당했다. 다른 분도 나와 보시겠습니까? 진무결이 표사들을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방금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련님의 실력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믿어주십시오. 진무결이 표사들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백운 표국은 강남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표국이 될 것입니다. 표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불안은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투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진태사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저것이 정말 자신이 아는 그 철없는 아들인가? 아니, 언제부터 저렇게 의젓하고 강해졌단 말인가? 아버지, 진무결이 진태산에게 다가왔다. 무기고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표국의 지형도를 보여주십시오. 알았다. 진태산이 서재로 향했다. 진무결은 표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도련님? 강철이 물었다. 진무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함정입니다. 사로방 놈들이 들어올 함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표사들은 진무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무기를 정비하고 어떤 이는 표국 곳곳에 함정을 설치했다. 진무결은 표국의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적이 들어올 모든 경로를 분석했다. 전생에서 배운 것들을 써먹을 때가 왔군. 진무결은 무림맹의 사냥개로 지내며 수많은 전술을 배웠다. 암살, 기습, 매복, 포위, 그 모든 것이 지금 사로방을 상대하는 데 쓰일 것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준비는 완료되었다. 표사들은 각자의 위치에 배치되었고 함정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진무결은 표국의 정문 앞에 섰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목검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뒤에 계십시오. 무결아,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후로는 아무도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무결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피어올랐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월영검주의 살기가 표국을 덮기 시작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로방이 오고 있었다. 진무결은 목검을 들어 올렸다.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